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어느덧 1월의 중반에 들어섰는데요. 오늘은 속보와 함께 실전매매 정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도 전략 잘 세워보시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폭 점차 줄이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기관과 개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파란불 켜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종목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실전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02-311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죠.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에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 뵈야겠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어제 옵션 만기가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6,700억까지 이제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사항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빠지면서 제가 빠질 거라 그랬죠. 이쪽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그렇죠? 무슨 이슈가 나왔습니까? 임상 이상이 안정적으로 좋게 우리나라 국산 치료제 1호가 이제 뭐 탄생할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빵빠레 같은 그런 막 소리를 그쵸?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서 제가 이거는 아마 빠질 거다. 빠질 거고 아마 이 물량들을 아마 팔고 있는 애들이 이 뉴스에 맞춰가지고 팔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떨어지고 조정받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들이죠. 그래서 오늘 좀 제약주의 좀 약세가 조금 도드라지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시스템 반도체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을 보면서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이 재미있지는 않아요. 오늘 뭐 업종의 대형주들도 딱히 그렇게 뭐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도 보이지를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셀트리온 형제들도 오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반면에 지금 IT 부품주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아침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어요. 여전히 좀 플러스 권역에 있고, 원익 IPS, 원익홀딩스, 뭐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뭐 이쪽, 뭐 제주 반도체, 뭐 등등 해갖고 IT 부품주들은 그래도 3%, 4%, 5% 그래도 떠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셀트리온 빠지고, 녹십자 빠지고, 종근당도 어제는 올라가더니 오늘 많이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오늘 약보와 강보와, 삼성전기도 1%대 하락. 이러다 보니까 지수도 여기서 치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숨고르기라 보시면 됩니다. 뭐 폭락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여기서 조정 아닌 조정 느낌? 그래서 지수는 3천만 지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3천이만 지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수가 3천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제약주들은 한 5에서 10% 정도는 빠질 거를 각오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얘네들은 안 빠지고 오히려 지수가 3천 쪽으로 빠질 때에서 얘네는 거꾸로 올라갈 겁니다. 거꾸로 수익이 나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IT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제약주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좀 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쪽 저런 쪽 신경 쓰기 싫은 사람들은 바닥 쪽에 있는 OLED 장비주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있는 이제 지수가 많이 좀 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되돌림 현상은 좀 나오겠지만 지수가 3천이 지지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지수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스권으로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서부터 다시 윗방향으로 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해외 시장 여기서 해외 시장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3.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2%대도 강세죠. 그래서 강하게 지금 마감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IT 섹터들이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서 IT 부품, 오늘도 강하지만 다음 주에서도 계속 IT 부품주 위주로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매매 전략은 IT 부품주 조정시 매수 전략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제약주가 약세를 보이는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주 IT 부품주들의 전망도 좋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들 모두 잘 가고 있죠.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45.5%까지 올라왔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표 수익률 달성한 상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17.6%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KH바텍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자 이번 주 계속 IT 부품주, 지난주도 IT 부품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왔는데 IT 부품주가 제일 편안하죠. 제가 12월 15일서부터 해서 제약주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는 조심해야 된다.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를 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2월 15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1월 15일이니까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난 시점 보니까 어때요? IT주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에서 후성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뭐 그래도 뭐 많이 올라가는 IT 부품주 많이 생겼는데 제약주들은 고점에서 아마 빠진 쪽들이 많을 거예요. 더 오히려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어디보다? IT보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일부 종목들은 많이 갔어요. 뭐 종근라든지 뭐 녹십자셀이라든지 녹시아랩셀이라든지 뭐 몇몇 애들은 많이 가기는 했는데 그 일부 제약주들이고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커봐요. 제가 그때서부터 제약주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IT 부품주들 봐야 된다 그랬죠. 연말장과 연초장에서. 자, 근데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뭐를 해야 된다? IT 부품주를 해야 된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제 공매도 때는 좀 봐야 되지만 그때에서 한번 잠깐 거리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올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IT 부품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 못 올라갔던 IT 부품주들, 뭐 말씀드린 거 파운드리, 그렇죠? 파운드리 시장 어마어마할 거고 삼성과 인텔의 이제 합작,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올 거고요. TSMC를 이제 따라잡는 뭐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뭐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뭐 황금 사이클부터 해가지고 OLED 패널의 완벽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올해에서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좋아질 IT 부품주들을 여전히 조정시 저점 매수하는 게 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올해 내내 봐야 됩니다. 어디를? IT 부품주들을. 그래서 그 IT 부품주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AS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아니죠. 오늘 월요일서부터 봤었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사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사마콘덴서
자, 2차 전지 전기차 콘덴서 이쪽 관련주 쪽으로 해서 최근에서도 계속 그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 아직 뭐 살아있죠. 아직 끝난 거 아니죠. 그래서 사마 콘덴서도 C라는 부분,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고 이제 폭증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폭증을 하죠. 시스템 반도체도 폭증할 거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도 폭증할 거고 카메라도 폭증할 거고요. 뭐 다 폭증을 하겠죠. 뭐 시장이 뭐 부각은 안 되지만 뭐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철근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전기차를 위해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됨으로써 인해서 이제 MNCC도 많이 증가가 될 건데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만큼 강하게 움직였고 쭉 빠졌고 지금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정은 작게 받고 얘는 10만 원 혹은 10만 원을 돌파하고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목표치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N자를 그리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4만 원 정도 차이니까 그래서 14만 원 정도가 대략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착점의 최고 목표치는 14만 원 정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꿈의 목표치가 14만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로 인해서 이게 사마콘덴서가 14만 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14만 원 가면 절대 거기서는 때려 죽여도 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올라오면 거기서 쫓아가시죠. 많이 사시죠, 거기서.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셀트리온을 왜 싫어하느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최고의 종목이고 최고의 제약주에서 최고의 종목 맞죠? 그렇죠? 실적도 좋게 나오고. 봐봐요. 여기서 쭉 올라간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이 정도 위치. 사마콘덴서가 바로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마콘덴서 길게 봅니다. 자, 요 모양과 자, 요 잘 보세요. 요 모양과 자, 셀트리온 돌아갑니다. 셀트리온. 자,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요 모양이 있을 때 셀트리온의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바로 사마콘덴서의 지금 자리인데 사마콘덴서가 14만 원을 가면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사마콘덴서가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14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여기는 때려 죽여도 사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서 제약주들 좋다고 3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많죠? 저는 절대 거기서는 추천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셀트리온의 여기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에서 쳐다봐야 될 종목을 왜 여기서 보냐는 얘기예요. 여기선 팔아먹어야지. 그렇죠? 마찬가지 사마콘덴서 자 지금 위치에서 봅니다. 셀트리온의 바로 20만 원짜리죠. 바로 여기가. 그래서 셀트리온의 30만 원짜리 여기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14만 원, 15만 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사마콘덴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여전히 좋은 종목. 근데 이것도 지금 비싸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7만 5천 원인가요? 7만 5천 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팔았으면 되는 거고 아직도 절반을 가지고 있다면 조정 시 다시 조정 시 매수하시면 되는데 목표치는 여전히 10만 원은 그래도 전고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은 최대한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아요.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그때에서 단기로 수익 나신 거니까 잘 챙겨셨으면 됐고 이제는 조정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안 내려오지만 6만 원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받으시면 돼요. 매수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안 내려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났을 때에서는 절반 이상을 챙겨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반등 나올 때 잘 수익해서 나오셔라. 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나머지 욕심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일단 7만 원짜리가 그래도 깨지면 안 되는 자리니까 7만 원이 안 깨지면 뭐 10만 원까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파세요. 500원 먹고라도 지금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1월 12일 날에 말씀드렸던 주성엔지니어링인데요. 이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17.2%의 수익을 준 종목인데 자, 이거는 매수 가격을 8,240원에 드렸던 종목이고 17.6%네요. 17.6%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태양광 섹터 2차 전지가 아니죠. 태양광 섹터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OLED 장비 이쪽 섹터 종목인데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거는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사마콘덴서는 그래도 많이 좀 떴기 때문에 6.7% 정도 수익이면 절반 이상 좀 팔고
일부러 조금을 가지고 욕심을 해서 뭐 10만 원을 가져가고 7만 원 손절 잡고 가져가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성엔지니어링은 사실 팔아도 될 만한, 왜냐면 항상 주성엔지니어링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를 주거나 그쪽에 IT 섹터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양이 나오면, 왜냐면 얘는 반도체 장비니까 거기다가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두 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장비에 대한 사진이 있고 OLED 장비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런 IT 섹터에 얘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10,000원 이상에서 놀았어요. 거의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이요, 무조건. 이게 원래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은 없는데 거의 여태까지 제가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 얘는 IT 섹터가 조금 강하다라는 느낌만 나오면 10,000원 이상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9,270원이죠. 아마 분들은 수익이 뭐 17.2%가 어제 9,690원의 고점이었으니까 지금도 대략 한 14%, 13%는 수익일 거 아닙니까? 근데 10,000원에서는 팔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많이 갖고 있다면 보유는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빠질 생각은 없을 거예요. 차트를 봐봐요. 완전 바닥에 있죠? 과거에서도 20,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황금 사이클,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 그린 뉴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뭐 새로운 정부가 많이 나중에 들어서더라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다음에 유럽의 탄소세, 이런 이제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0원 이상을 갈 거니까 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수요일 말씀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이녹스 첨단 소재도 모양새는 굉장히 이쁜데 오늘 시장이, 오늘 셀트리온이 7% 가까이가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7% 가까이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 7% 정도가 빠져버리니까 저쪽에서 시장을 끌어내리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거기다 삼성전기도 2% 빠지고요. 삼성전기도 2% 빠지고, 삼성전자도 0.6% 빠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0.7%, LG전자도 오늘은 4% 빠지네요. 이렇게 그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2%, 4%, IT들도 밀리고, 제약주들은 조금 많이 빠지고, 그렇죠? 조금 많이 빠지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2차전지도 빠지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힘을 씁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힘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밀려서 그런데, 이렇게 밀리고 빠지더라도 물려도 어디에 물리면 된다? 이런 식의 머리를 들고 있는 IT 부품주,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이 차라리 물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많이 떠있는 저런 제약바에 물리면 약이 없어요. 잘 반등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빠졌다 반등 나와도 손실을 만약에 마이너스 30% 빠졌다가 10% 올라가면 뭐합니까? 마이너스 30% 빠지고 10% 반등 주면 20%가 여전히 손실인데.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차트를 딱 보면 바닥이죠? 빠지는 거는 예를 들어 10% 빠지면 얘는 15%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더라도 더 많이. 축구에서도 3골 먹히면 5골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 골도 안 먹든가, 아니면 한 골 먹히면 2골을 넣든가. 그러니까 깨지는 것보다 넣는 게 많으면 돼요. 그래서 100골 먹히면 1,000골 넣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히면 많이 넣으면 되는 거고. 주식도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면 되는데 제약주들은 그게 불리해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조금 반등 나올 수 있는 게 제약주고, IT 부품주도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이런 애들은 조금 빠지고 오히려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차라리 물려도 이런 쪽에 물리는 게 나은데, 뭐 물리 종목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리가 47,750원짜리고 어제 그저께 해서 이제 3.2% 수익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는 뭐 보유해도 된다 그랬는데, 뭐 여전히 뭐 지금 수익권역에 있고 지금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면서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지수도 지금 1.5% 빠지죠. 그래서 오늘 아마 체감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IT 부품주 쪽으로 버티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체감이, 그렇죠? 체감이 낫지 않을까, 다른 데보다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지금 10대 맞고 있고 막 두드러 맞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 대 맞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도 가능하고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였으면 되고, 아직도 수익 실현 안 했다면 뭐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시장 보고 다시 뭐 조정 시 다시 재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파트론 말씀을 드리는데, 자, 파트론은 지금 한 1.7%에서 한 2% 정도 지금 손실을 지금 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도 뭐 삼성전자도 지금 빠지고 삼성전기도 빠지고 LG전자도 지금 거의 3.4% 4% 빠지고 있고 은행주도 빠지고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파워로익스 2, 3%다 빠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IT 부품질들도 3%대 다 빠지기 때문에 파트로인 오늘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른 애들 어차피 다른 거 들어갔어도 똑같이 빠졌을 부분이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저쪽에 있는 셀트리온 7% 가서 안 깨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제약주도 이쪽 저쪽 잘못 들어갔다가 뭐 진원생명과학 들어갔다 깨질 거 그나마 파트론 들어가서 덜 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시장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건데 파트론도 이제 카메라 섹터에서 못 갔죠. 그래서 IT 섹터고 조정받으면은 이쪽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지만 밀리면 다시 반등 나오면서 다시 12,000원 돌파는 나올 종목이니까 요거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직 수익 달성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12,000원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거는 보유만.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음봉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양봉 나오고 다음 주에 다시 IT 부품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 다시 노리거나 아니면 제가 다시 종목을 적당한 자리에서 다시 추천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다시 노리셔가지고 12,000원 돌파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맞죠. 그죠. 하나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자, 하나마이크로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인 종목이 있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파랗죠. 그래서 오늘 폭등할 수 있었던 참 좋은 자리였는데 폭등은 못하고 오늘 장중에서 그래도 폭등은 못하고 8.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7% 4%그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일 거고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줬죠. 근데 올라갈 목표치는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목표치는 크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을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8월 21일 5,950원에서 완전 날바닥에서 추천해 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리고 최근에서 12월 17일 날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제 떠 있는 자리였는데 바닥에 있는 자리랑 떠 있는 자리랑 지금 두 자리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추천했을 때에서는 120%의 수익률을 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17일 날에 드렸던 자리에서는 46.7%의 수익률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종목을 공략을 할 때에서는 하나마이크로만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바닥주들을 공략을 했을 때에서는 바로 이런 위치에 있었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게 정석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는 이쪽의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차별화장이 나와요. 오늘 종목들 빠지죠. 고점에 있는 것도 빠지고 바닥에 있는 것도 빠집니다. 근데 웃긴 게 조만간에 한번 시장 반등 나올 때 봐봐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거는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올 것 같죠. 걔는 안 올라요, 신기하게. 고점이 떠 있는 게 더 가거나 고점에 있는 게 더 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노 소재처럼 고점에 있는 게 빠지는 게 오히려 덜 빠지고 올라가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식으로 이때에서도 떠 있는 종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났고 46% 났으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웬만한 애들 몇몇 애들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대부분이 바닥에서 46% 수익 못 줘요. 안 줍니다. 지금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강한 게 더 강한. 근데 지금 오늘은 장이 빠지니까 강한 것도 빠지고 약한 것도 빠지는데 또다시 시장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면 강한 놈들은 또 갑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마이크론도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 물론 지금 수익률은 120% 낮고 최근에서도 12월 17일 날에 들었던 자리에서 46% 났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이런 특징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정 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급등명중했던 하나마이크론을 리뷰를 오늘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이 KH바텍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KH바텍.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종목의 예시 종목 중에 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바닥은 아닌데 떠 있는데 올라갈 목표치가 여전히 크죠.
목표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N자형으로 35,000원까지 나오는데 물론 35,000원 가기 전에 25,000원과 3만 원과 35,000원 요 강한 저항 라인들은 뚫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 기관들이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서 갈지 안 갈지를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수급을 봐야 돼요.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쭉 1년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자 1년치입니다. 4월 1일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서부터 해서 2021년 1월 15일 그러니까 1년치는 아니고 일단 뭐 한 7개월 8개월짜리 그 보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이거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외국인들이 사서 언제부터 샀냐면은 외국인들이 4월 달서부터 해서 많이 사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섹터도 이것도 이제 그 OLED 장비 쪽 섹터도 되는데 PCB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완전 날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요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집이 돼요. 그래서 KH바텍은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지금 19,4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분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9,550원 이 정도. 이것보다 더 싸게 사면 더 좋아요. 근데 이 정도 가격 내에서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19,550원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장도 뭐 무너지거나 그러질 않을 거예요. 안 무너져요. 지금 코스닥도 지금 반등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지금이 장중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장중 빠지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리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요것도 KH바텍도 550원이 저점이 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제는 해야 된다. 바닥은 바닥이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들어주거나 머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KH바텍처럼 올라갈 목표치가 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집이 돼 있거나 그래서 섹터가 PCB가 뭐냐면 그 핸드폰을 뜯으면은 이 안에 이제 네모 판때기가 있죠. 거기다가 칩을 붙이죠. 그 네모 판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메인보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얘기하는 건데 그 PCB가 휘어지면 FPCB, 그래서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IT 기기들이 많이 판매가 되거나 그 증가가 되게 되면 그 IT 시장이 그 활성화가 많이 되면 PCB 관련주들이 원래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그다음에 카메라, FPCB, PCB, MLCC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 KH바텍이 그 관련주고 그리고 얘가 플렉서블 관련주, 폴더블 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보이는 이 종목을 오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 흔들릴 때 이 상태에서 놀지 마시고 IT 위주로의 저점 매수를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들 AS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최근에 꾸준히 IT 부품주 추천해 주셨죠. 오늘은 KH바텍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9,55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 오늘 매수가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여름에 팜소토리. 네. 예, 살짝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지금 조금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아, 그러셨구나.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1230원. 1230원. 예. 비중은요? 예, 10%요, 10%. 비중 20%. 예. 아, 1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모양새는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데 오늘 시장이 흔들리죠, 그렇죠? 네. 흔들리는데 올라가면 이거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럼요. 왜냐면은 이거 일단 가지고 계신 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이거?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음. 저기 그 서울 바다가 물이 다 생기는 거 보라고 하면서 막 보여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 사신 그때 거죠? 예. 그렇죠. 여름에 샀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예. 이거를 사실은 지금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긴 하거든요. 네. 농업바이오도 최근에 움직였고 그래서 뭐 비료 사료 관련주도 움직여가지고 네. 욕심을 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물렸다가 올라올 때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네. 절반 정도는 일단은 최소한 팔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또 밀리면 그때서는 이제 멘붕이 옵니다. 그러니까 멘탈 붕괴라 그러죠. 만약 또 밀려버리게 되면 여름에서부터 지금 5개월, 6개월을 기다려가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지면 그때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던져버려요. 지겨워서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동안에 많이 지겨웠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빠지면은 못 버틸 것 같다 생각하면 절반 이상은 좀 더 파세요. 아셨죠? 네. 절반을 더 파시고 지금 IT 부품주 조정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들을 잘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비슷한 게 이제 그러니까 팜스토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절반 이하로 남겨놓은 것들은 예를 1,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놓으면은 뭐 빠져도 어쨌든 팔고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면 이거 어차피 없어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뭐 남북경협 예지가 이슈가 되든 아니면 농업 그 농산물 가격들이 막 그 곡물 가격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맞춰가지고 얘가 1,500원을 돌파를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건 가져가셔야 되고 비슷한 게 이제 AVCNC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워낙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건데 적당히 들어주게 되면 수익이 날 때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다. 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욕심냈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반 이상 파시고 나머지 부분은 1,500원까지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 네. 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오티팜을 네. 지금 25,200원에 비중이 20 지고 있는데 손실이 많이 큽니다. 그 손실이 크신 것 같네요. 자, 네. 25,200원에 비중 20%면은 네. 올 여름 정도에 공략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슈 뭐 돼지열병 때문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신 건가요? 코로나 이슈로 샀는데 네. 신개발로 해서 음. 한다길래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갈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혹시 주식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그만때 했어요. 뭐라고요? 그만때 했어요. 그만때.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왜 여쭤봤냐면 네네.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마 뉴스로도 많이 나올 텐데 네. 이 주식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처음 하시는 네네. 분들은 그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네. 뉴스가 나오면 거의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슈가 막 나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차트를 볼게요. 차트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바닥 이렇게 쭉 바닥인 상태에서 이슈가 나오면 세력들이 그 종목을 매집해 놓고 띄우기 위해서 뉴스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네. 바닥에서 올라갈 때에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 세력들이 주가를 띄워 올리기 위해서 주가의 뉴스를 막 띄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바닥에서 보니까 한 500% 정도 올라왔죠. 네네네. 이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막 호재 뉴스가 막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내보내는 뉴스가 또 많아요. 이해가 가네요. 이해되셨죠?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네. 누군가는 이제 고점에서 막 순수한 개인 투자者살려면 좋은 호재가 있어야 사지 안 좋다라도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걸 반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처음 하면 그냥 뉴스가 그게 정말로 많고 그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데 그거 좀 조심을 이제 앞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게요. 그렇죠. 네네네. 자,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손절은 무의미하고 추가 매수도 무의미하고요. 대신에 많이 네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져봤자 뭐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반등을 기다리되 네. 일단 2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질문을 주세요. 아, 2만 원 정도, 2만 원까지는 갈까요? 쉽지는 않은데 너무 네. 많이 빠져서 네. 잠깐 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아, 잠깐. 그렇죠. 잠깐 뭐 이슈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서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뭔가 이슈가 탁 터져 가지고 잠깐 네. 그럴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확률은 15% 미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IT가 강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잠수 타다가 뭐 올 겨울 10월 달, 11월, 12월 되면은 그때서는 다시 가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빠진다고 물타기는 절대로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냥 버텨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네. 복구는 가능해요. 아, 그렇군. 네, 복구는 가능해요. 네. 그나마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이게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지금 적자 네네. 지속이긴 한데 회사가 뭐 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네네. 뭐 부채 비율이 무지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제약주가 움직이게 되면 또 다시 움직일 네네.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네. 좀 마음의 안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안정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확 네. 수익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냥 두고 보면서 불안하시면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하세요. 아, 이거를. 네. 불안하면 어.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점검을 한번 받으세요. 그러면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괜찮아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 된다라 그러면 그때서 하셔도 돼요. 아, 네네네네네. 아셨죠? 아우, 무슨 말씀. 네네네네. 아우,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 에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예, 예. 가격은 43,020%예요. 43,800 비중은 20%시고. 네. 좋네요, 이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음. 비중은 20%시고. 네. 자,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주식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나요? 그러면은 뭐 네. 이거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내가 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가 좀 바닥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바닥 맞아요. 바닥인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뭐 시장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빠질 수 있지만 4만 원은 안 깰 것 같고 빠지면 더 사세요. 그냥 더 사시고 네. 뭐 차트나 수급이나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그 섹터의 흐름을 보더라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저거는 뭐 올해 내에서는 5만 원을 넘어갈 것 같고 뭐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6만 원, 7만 원 보고 가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잘 사셨네요. 그 목표가는 일단 1차는 5만 원, 예. 1차는 5만 원 끌고 간다. 만약에 이거를 어차피 주식 오래 하셨으니까 끌고 갈 생각으로 매수했다면 5만 원에도 팔지 말고 한 6만 원, 7만 원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이만 현재. 자,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15만 5천 원요. 15만 원 5천 원. 그래도 매수 가격이 괜찮네요. 예, 최근에 근데 막 자꾸 빠졌어요. 그 자꾸 대응을 빠지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이거 사신 지는 한 2, 3개월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한 2개월? 2개월. 왜냐면 네. 이 이마트라는 종목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뭐 예전에 한 1년, 2년 전에 물리신 분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예. 그런 분이신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 참고적으로 이마트도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한번 추천했다가 물렸던 종목이었었어요. 이것도 물렸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예. 그랬던 종목.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거를 왜 이마트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냐면 근데 아마 가격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어제 오늘 계속 빠져요. 그거 말고 3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빠졌죠. 9만 7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차트 한번 예, 보세요. 예, 많이 예.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신세계 그쪽에 이제 계열사고 이것도
재벌 그룹이고 기업인데 얘가 죽기야 하겠느냐, 가기야 갈 거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주식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좀 됐어요. 한 4, 5년 됐어요. 4, 5년? 그러면 아실 텐데. 원래 주식이라는 데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면서 계속 올라가죠. 예. 그런 것처럼 얘는 20만 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눌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20만 원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 20만 원서부터 22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밀린다고 겁내지 마시고 밀리면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한 16만 원까지 밀리면 가능하고 안 밀리면 더 사지 마시고요. 16만 원까지 밀리면 사고요. 밀리면 사고 안 밀리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APS 홀딩스 APS 홀딩스. 자 비중은요? 8,100원에 20%입니다. 8,100원에 20%. 비중 20%. 네. 자 8,100원에 비중 20%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이거 계속 좀 열흘 동안 계속 빠지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음봉 나오면 원래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 네, 음봉 나오면. 오늘도 음봉 나오죠? 네. 내일 빠진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습니까, 그럼 며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도 왼쪽에 보면은 음봉 나오면서 계속 빠지죠. 네. 이런 식으로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다가 또 양봉 나오면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선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네. 요거는 일단은 지지하고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과거에 제가 이제 코스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네. 이때 당시 이제 드리고 나서 계속 빠졌잖아요. 네. 빠지고 나서 양봉 나오고 반등 치니까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런 것처럼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요. 지금 APS 홀딩스 위치가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치가 요쪽 아니면 요쪽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쪽이든 더 그만 빠지든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서 이거 위에 있죠. 그럼 수익이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빠질 때에서는 얘가 여기가 저점이 깨지면 이쪽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5,000원까지 만약 최악의 경우 5,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서는 9,000원, 10,000원 가겠지만 일단은 5,000원까지 밀릴 것도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이것도 지금 AP 시스템과 이제 같은 회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안 간다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얘만 가겠다는 얘기예요. AP 시스템만 가고 APS 홀딩스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외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요, 원래. 네. 그러면 얘 움직이냐면 올라오겠습니까? 언제 올라오면 잘 들어보세요. AP 시스템이 한 34,000원 가면서 얘가 수익이 한 36% 정도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AP 홀딩스도 이렇게 해갖고 얘도 한 20%는 갈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면 딱 본전 가까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장난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KM이요. KM.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700원에 15%요. 12,700원에 15%. 예, 자, 이거 이때 당시 수익이 났을 때에서 팔았었어야 될 종목인데 이거 이때 16% 올라갈 때 그때 방송에서 제가 딱 그날 방송했던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반등 나오면 지금 너무 움직임이 더디죠. 예. 이게 또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오려면 아마 미세먼지가 또 다시 이제 발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날씨가 물론 따뜻해지기는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또 다시 올 수는 있겠는데 원래 겨울에서는 시베리아 기단,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기단 때문에 그 러시아가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공기가 와서 미세먼지가 잘 오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또 따뜻해졌으니까 또 다시 이제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올 수는 있겠는데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올 봄이나 돼야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으면 13,000원 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종목 교체를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OLED 패널 관련주들이 있죠. 예, 예.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13,000원 정도면은 어쨌든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1%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1, 2% 정도. 그래서 13,000원 정도 오면 거래도 안 움직이고 거래량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거기에서는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아니, 문자 상담이네요. 자, 문자 상담이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 자, 두산 인프라코어. 어제 거래가 실렸는데 윗꼬리가 거든요. 이게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덜 빠지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 만들어 놓습니다. 약간 느낌이 원형 천정형 같은 느낌인데 원형 천정형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패턴이에요. 이걸 돌파를 웬간해서는 짧은 기간에서는 안 할 수가 있어요. 9,600원 돌파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8,468원에 샀으면은 지금 약간 손실일 텐데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먹기 쉬운 종목들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매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두산인프라코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70점. 그러면 오히려 70점짜리 공략을 하느니 90점짜리, 95점짜리 종목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를 해도 되고 뭐 종목 교체를 해도 되고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괜히 갖고 있으면 그냥 고민만 돼. 이게 좋은가, 나쁜가, 좋은가, 나쁜가. 그러니까 판단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확실하게 좋은 섹터를 공략을 하거나 확실하게 좋은 차라리 오히려 철강주나 이쪽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쪽보다는. 자, 다음 문자 상담. 현대일렉트릭 17,900원에 비중은 10%시면은 차트도 양호한 것 같고요. 일단 정고점 부분에서 저항 받고 밀리기는 하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쌍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쌍봉의 모양은 아니고 일단 저항 라인에서 물량 소화를 받고 있어요. 눌림목 주는 거고 16,000원 지지되면 보유 깨지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러면 16,0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돌파가 나올 거다. 그래서 28,000원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전화로 상담 문의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일단 매수 가격은 15,150원에 비중은 30%. 이거 저때 표역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요? 수익이 나가지고 파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파시고 욕심내셔갖고 지금도 수익 전역에 있으면 비중이 많은데요. 절반 그때 이상 파시라 했죠. 절반 이상은 파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또 새로운 또 표역 종목. 그러니까 오늘은 KH바텍일 거고 뭐 월요일날에 또 모을 거고 그래서 종목으로 다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욕심으로 만약에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갖고 있겠다. 그러면 14,000원 깨지면 손절 라인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14,000원 그때는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ICD. 자, ICD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긴 한데 매수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18,000원대. 자, 18,050원의 비중은 30%. 자, 요거는 일단 17,000원대 여기 지지가 되면요 보유가 됩니다. OLED 패널 관련주 쪽이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다 머리를 들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갈 타이밍을 줄 겁니다. 그래서 19,000원 돌파되는지 보고 돌파가 안 되면 거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테라세미콘, 테라셈, 테라제니텍스, 테라가 참 많네요. 테라제니텍스 1,300원에 비중은 25%. 요거는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손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깔끔하게 할 얘기가 없네요. 손절. 자, 다음 기가레인 2,880원. 자, 기가레인은 이거는 1,650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물론 이 방송은 아니고 저녁 방송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났죠. 버라이즌 그 이슈 삼성에서 버라이즌에 8조짜리인가요? 그거 납품 얘기 때문에 삼성에 납품을 하는 5G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움직인 건데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파셔도 되고 욕심낼 거면 2,700원 깨지면 그때서는 절반 이상 파시 그렇게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오늘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는데요. 뭐 시장이 지금 흔들린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3,000이 무너지지 않으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들 어디 넘어져도 어디 밭에 굴러라 IT 밭에 굴르면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오늘 유튜브 댓글로 이정수 위원님 덕분에 수익 봤다는 댓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블 CNC 손실에서 수익 매도했습니다. 전문가님 믿고 기다리니 복이 오네요. 라고 민영님 말씀해 주셨고요. 흥국화재 상담받고 상한가 왔을 때 후딱 팔았습니다. 전문가님 기운에 수익 많이 봤어요. 라고 이콩알님. 또 종목 주시면서 낮은 거 사보라고 하셨을 때 삼성공조 샀는데 처음으로 제가 가진 것 중에 상한가 같습니다. 라고 나눈님까지 감사하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실전 매매의 정수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